네,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첫 일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헌 문제였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개헌을 거론했을까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예상됐다라는 반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헌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상수 대표 선출되자마자 왜 개헌 문제를 꺼냈을까요? 사실 이 안상수 대표가 오래전부터 이 개헌을 주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형호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론을 계속 제기해왔던 여러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개헌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안상수 대표가 자기가 여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헌 주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개헌을 지금 제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헌 주장에 대해서 야당과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은 또 이 개헌 자체가, 개헌론이 자체가 결국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앞으로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점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안에 아니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급한 이유가 뭘까요? 개헌을 어떻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거꾸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지금 현재 제적이 299명이라면 국회의원 100명만이 이 개헌을 반대하면 결국 개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 이런 동의, 적어도 국회의원 근 200명 가까이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를 넘기게 되면 결국은 국정의 어떤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하반기에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일 수가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나 여러 가지 좀 그 정치 구도상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 아니면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또 정권 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헌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즉 200명 이상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용호 국회의장이 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개헌 연구를 하고 또 국회에 직접 개헌안을 보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과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즉 이원집정제 개헌안이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당론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런 합의에 나서는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론만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개헌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개헌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건지 좀 다양한 좀 개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상수 대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분권형 이제 대통령제인데요. 본인의 이제 소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교과서에 말하는 이원집정제 개헌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특히 내정에 관한 권한, 즉 일반 경제라든가 또는 내무행정, 기타 일반 행정 분야의 국정 어떤 업무를 총리에게 전부 위양을 하고 이 총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통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해서 결국은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서 내정을 담당하고 외교 국방 통일 업무만을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담당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통치 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는 거의 없는데요. 뭐 몇몇 국가의 사례를 본다면 결국은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국정의 어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권한을 분리해서 또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싸우는 경우에는 국정이 마비돼서 상당히 그 큰 문제가 벌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는 그런 통치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다른 나라 뭐 정확하게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분명히 대통령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그 정권의 중심 아니면은 국정 운영의 중심이 총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현재 우리 대통령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좀 한번 나눠보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개헌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권 중후반기에 들어가면 어떤 권력 개편 아니면 개헌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후반기에 왜 개헌론이 나눌까 많은 국민들은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역시 이 시점에서 좀 약간의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친이 친박계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치권에서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또 음모론도 횡행하고 또 나름대로 또 분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면이 사실이고요. 실제도 과연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개헌을 할 것인지 또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부는 차차고라도 그런 분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현재 친이계에서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그런 마땅한 주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리 힘을 빼놓자 뭐 이런 시각 그런 어떤 의도로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 자체가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기보다는 그 운영의 방법이 과연 어떻게 우리 정치 체제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지 그러한 특정 개인을 두고 이 문제를 의논해서는 조금 현재의 개헌론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에게 워낙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것이 집권 중후반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전전 정부, 그 전 정부부터 현재까지 집권 중후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이나 많은 국민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좀 오묘하게 좀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앞서 뭐 지금 집권 중후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김용국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안상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개헌 얘기를 하고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좀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계 이른바 친박계에서는 좀 이게 찬성하기도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항상 지지해 왔습니다. 네, 그렇죠. 또 한나라당도 상당 기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지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할 경우에 결국은 단임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권력이 독주하게 되고 또 후반기에 들면 차기 주자들이 서둘러 나서기 때문에 레임덕에 빠진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어떤 주장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표도 이에 찬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친박계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당내 분란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중임제하고 지금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분권형 대통령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재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엄밀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로 한정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조금 축소하는 그런 방향의 대통령제고 또 많은 권한이 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총리에게 위양을 하고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권력의 견제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것. 이것이 최근에 이제 개헌에 어떤 제도를 채택할지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